전에 조금 전에 뭡니까 엄석인 교수의 논문을 논평해 주시는 최재목 교수님은 영남대학 교수님이시고 우리 뭐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이 후기 사상사뿐만 아니라 특히 양명학에는 뭐 거의 이제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그 학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오셔서 논문에 대한 것도 좋고 뭐 논문은 여러분 그 토론문은 111페이지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서 좀 저 좋은 말씀을 조금씩 모셔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하신 거예요? 예, 좀 늦게 도착해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대학원 면접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뭐 동양철학 교수 혼자밖에 없어서 면접을 보고 온다고 빨리 온 게 2시 도착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더라도 엄석인 교수하고는 지난주 일요일에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일본서 발표할 때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소통이 되었고요. 또 엄석인 교수가 같이 논의한 것을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 엄석인 교수께서 좀 인사 말씀까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신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고 싶어도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오신다고 그래 부탁을 했습니다. 예, 논평문은 준비된 게 있는데 그걸 뭐 읽지 않고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동아시아에서 주자학을 받아들이면서도 퇴계 선생이 받아들인 거와 또 퇴계의 일정 영향이 있으면서 일본의 신도라든지 그런 일본 지역의 에토스를 기반으로 주작을 전개했던, 물론 퇴계의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야마자키 안사이 그리고 그 밑에 사토 나오가다 아사미 케사이 이런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론, 퇴계의 마음에 대한 이론과 일본 주작의 마음에 대한 이론을 이제 비교한 것이 엄석인 교수의 박사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사실 엄석인 교수님 박사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대체로 제가 엄석인 교수의 논의에 동의를 하고, 그냥 좀 딴지를 논평을 하라 그랬으니까 딴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라도.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자료에 있는데요. 그 자료에서 미처 언급이 되지 않거나 한 부분을 제가 좀 건드린 겁니다. 이제 논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교수께서는 안사이는 몸이 목적입니다. 몸.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기 하면 이기론에서 기 쪽이 중점이 놓여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몸을 경건히 하는 거하고, 이제 그런데 퇴계 선생은 몸을 경건히 한다, 삼가 조심한다 하는 것도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를 향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이 퇴계는 그 내면으로 더 깊이 향해 갔고, 안사이나 그 밑에 후학들까지 포함해서 현실 세계에 드러나 있는 보이는 몸, 그 보이는 쪽으로 향해 간 것이 이제 안사이 이후고, 그게 이제 고학파라고 하는데 가면 더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퇴계는 대륙이 우리가 아시아의 대륙적인 기질, 또 그런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천일 합일 사상이 입각해서 천 쪽으로 계속 내면 깊이 들어가서 내면에 있는 하늘의 발견, 이쪽으로 간 데 비해서 안사이는 바깥 세계로 와서 인륜 공동체로 향해 갔다. 이런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제가 첫째 이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는 경신할 때 공경할 같은 경자지만 의미 내용은 다른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퇴계는 주의 집중을 통해서 마음을 경건히 하다 보면은
인륜 세계로 오지만 실제로 더 종교적인 세계, 더 깊은 하늘에 대한 성찰로 향했고, 안사이는 더 외면적 디테일, 손짓, 눈빛, 몸의 뭐 행동 거지 이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경건할 때 경자의 해석도 의미 내용은 좀 다를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해 드리면은 뭐 일부분 뭐 그렇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같은 한자라고 해서 그게 지역에서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닐 것이다 라는 점에서 일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이제 지역적인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엄석인 선생님은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제안했던 건 뭔가 하면 그 태계 쪽은 어딘가 하면 유럽에 비유를 하자면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비유한다면은 헬레니즘적인 것이 강했던 것은 일본이다. 도상학적이고 도상학적으로 뭔가 형태를 표현하고 하는 쪽. 그건 헤브라이즘 쪽은 어떤 하느님에 향하는 것처럼 신앙을 향하는 것처럼 이성보다는 신앙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더 깊은 내면 세계 가다 보면은 우주라고 하는데 하늘을 만나는 그런 쪽으로 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퇴계 선생님 역시 수도사적인 그런 절실함 속에서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는 그러나 일본은 마음을 다잡는 것이 결국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고 외부 세계도 바라보는 타자가 나를 컨트롤하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예. 결국 뭐 몸을 잘하면은 마음속이 어떻게 됐다 몸이 잘 드러나면 되는 것이니까요. 내면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철저하게 내면의 세계를 철저하게 컨트롤하는 쪽으로 갔다. 이 부분은 역시 그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과 일본 대단히 실용적인 사회입니다. 또 사무라이들이 지배한 사회이기 때문에 내면이 아무리 훌륭해도 겉으로 드러난 것, 또 음식을 만든 사람 같으면 음식 자체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음식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나 그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것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숨겨진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역성이 있는가 물었더니만 뭐 그 점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인데요.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주작은 이제 여기에 엄석인성의 논의도 나왔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주작을 배반해가는 그 사상사로 갑니다. 주작을 배반한다는 뜻이 아니고 맹자를 받아들였지만은 점차 맹자 사상하고 이반되는 맹자와 등지게 됩니다. 그럼 누굴 만나요? 순자를 만나요. 순자. 천지분, 인지분이라고 하는 그 하늘은 하늘의 역할을 하고 뭐 태풍이 오든 지진이 나든지 우리를 관장한 나의 지성을 넘어서 있는 건 모르겠다. 나는 왜 성실히 살면 된다. 나는 내 할 일만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천지분, 인지분 분별하는 그 순자 사상은 일본인들한테 훨씬 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기에 그 현대기에 마루야 마사오라고 일본 정치사상사를 쓴 사람의 논지는 일본에는 그 서양의 이성이라고 하는 페아눈푸탄 이성, 리전 이성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 나름대로 맹자 천인 합의를 떨쳐내면 천인 분리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분리를 통해 자기 세계를 이끌어냈다. 그 일본 나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 갔다 하는 것이 마루야마 논지고 그게 이제 그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건 자기 세계를 대표한 고학파입니다. 고학파는 눈에 보이는 것, 또 일상일륜의 세계, 그리고 이기론적인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모르겠다. 그냥 우리가 만든 구체적인 현실 사회가 만들어낸 자기적인 인륜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뭐 주자학적인 또 맹자주의적으로 마음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늘을 알 수 있다. 그거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본의 천인 분리로 천인 합의에 출발해서 저 섬세히 분리돼서 맹자에서 순자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맹자를 저버린 그 사상사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우리 철저하게 맹자의 나라였고 뭐 북한이든 남한이든 현재도 맹자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천인 합의의 사유와 천인 분리의 사유 철저히 다른 것이고 맹자는 칸트적으로 말한다면 퇴계는 동기주의라든 철저한 인간의 마음의 내면 나 자신의 마음가짐 태도에 중점이 있다면은 일본은 뭐 태도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 서로 드러난 세계에서 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드러내 보이는가 그게 이제 사무라이 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석인 선생님도 이 점을 제가 말한 방식은 안 했지만 인륜 공동체란 자기적 세계에서 이제 독립된 개체 뭐 이거는 서양 개인주의와 다릅니다. 개체의 발견 쪽으로 계속 향했던 것이 일본의 주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퇴계는 역주행이죠. 더 깊이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하늘을 만나고자 했던 것 그것이 이제 천인 합의에 기반했던 조선 유학이었고 천인 분리를 통해 얻어낸 일본의 유학이었다. 이 점은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를 받아들이는 것도 많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과학기술, 서양 예술, 동양 도덕해서 그 테크닉, 또 스킬, 그 기반에 있는 과학기술, 이성과 합리성을 받아들일 수 있던 배경도 자연과 독립한 자기세계의 구축에 있었다는 부분은 뭐 엄석이한테 동의를 했고 우리는 근대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받아들이는 형태로 현재 기독교 그것도 아마 우리 내면에 들어있던 하늘을 향한 심성과 일부 오버랩 때문 아닌가 뭐 제가 그런 설명해드리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적당히 뭐 합의를 봤습니다. 뭐 답은 없었지만 뭐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늦게 왔다고 얼차리를 아주 단단하게 회초리를 뭐 몇 개를 들고 때리는 것 같은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또 선배님께서 후배 공부 좀 하라고 이게 특별히 독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한자를 유튜브에서 요즘에 뭐 대단한 인기를 얻고 유튜브에 한잘알 선생님 그 유튜브를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 정도 또 제가 해드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어줍지 않게 짧게 뭐 해달라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모처럼 또 부탁을 하셨으니까 안동까지 온 발품한 값은 또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퇴계와 양명이 어떤 관계냐? 이 관계는 제가 좀 간략화 시켜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통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퇴계학과 양명을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키워드는 양명학의 헌법 1조, 2조, 3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첫째는 심정리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그 심통 성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토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깊은 곳에는 순수한 게 있고 정이라고 하는 그걸 본성의 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겉에서 활동하는 그런 게 본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본성은 알 수 없고 예컨대 우리 내면에 인의 예지가 있다 그러죠. 인의 예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의 예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척은, 수호, 사양,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내면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정할 때 정이 있다 할 때는 보면 마음의 푸른 부분이거든요. 마음의 푸른 부분, 마음에 파릇파릇하게 싹이 돋아 나오듯 이파리를 피우듯이 드러나는 뭐라 그럴까 찬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 100% 완전한 게 아닙니다. 푸른 색깔은 중국의 인민복 보면은 푸른색 옷은 값이 싼 옷이에요. 붉고 정말 붉은색, 뭐 이 황토 이런 색들이 중요한 색이고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 정을 버리고 우리가 성을 할 길이 없죠. 그 사람 행동, 눈빛, 말투 버리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상적인 난제인데 결국은 심정리라고 하면 마음이 그러면 이겹살처럼 본성이 진짜 저 밑에 있고 겉에 드러난 그 희노애락 애호욕이 있느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얼굴빛, 몸짓, 화내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왕양명은 주자하게 쳐놓았던 중간에 선과 정이라는 선을 다 지워버립니다. 마음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아무리 쳐다봐도 선은 없다. 그래서 그 통째로 그냥 마음을 인정해버립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마음의 정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부분들이 욕망의 부분이 있거든요. 욕망의 부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는 문제는 타고난 자연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인데 양면 구분하게 인정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좌파 우파 갈라지는 분기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좌파들은 그걸 더 밀고 나가가지고 뭐 주색제기 시 불의보리로 술 먹고 돈 탐내고 뭐 또 예컨 남자로 막 계집조하고 그거는 진리로 가는 길을 막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은 하늘이 준 거기 때문에 성인보다도 하늘이 더 높다. 근데 우리 인간의 욕망이 성인보다 더 높다. 이게 좌파들은 그래 쭉 밀고 나갑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추자학 쪽에 정통해 보면 저 자식들 미친놈들 아냐. 완전히 뭐 또라이들 아냐. 이렇게 해서 좌파들이 그래 치고 나가니까 야 이거 좀 위험하다 한 쪽에서 우파들은 심정리를 밀고 나가면 공경할 경자보다도 성실할 성자를 그 키워드로 택하게 되는데 공경할 경자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도 타자가 필요하고 경전이 필요하고 성인이 필요하고 남말도 필요하고 남들 눈치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을 조금 깊게 가다 보면 공경할 경자를 성자와 절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파예요. 더 정밀하게 절충하는 게 정통파인데 물론 정통파는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좌파들이 성실할 성자, 인간의 자연성을 쭉 밀고 나가는데 이타오 같은 하시몬 같은 나오고 한국에는 이제 흑융 같은 사람들 연암학파 이런 영향들이 있는데요. 그 미안해도 한국 양면 이걸 다 못 받아들입니다. 대단히 우파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광화학파도 그렇고 정인보까지도 위당 정인보도 대단히 이타오부터 싫어했습니다. 정통파나 보다 좀 보수적인 걸 좋아했고요. 그런데 퇴계 선생을 기독교 양면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우파입니다. 양면 우파입니다. 대단히 그 내면을 믿고 퇴계 선생도 정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 신통 성정도 보면 제3도 중에 2도, 3도는 그 2도는 보면 중간도하고 중간에 있는 보면 정을 긍정한 겁니다. 하늘이 정을 줬으면은 정은 나쁜 게 아니다. 과불급을 조절하면은 되는 것이라 하고 그래도 우리 역사에는 정은 한도되고 또 정한 심령기 뭐 노래가 있듯이 또 정은 병이 되고 정이 병이 되고 그 60, 70년대 노래면 전부 정입니다. 전부 정 때문에 어떡하나 뭐 정 때문에 어떡하나 그 정인데 그 역사가 사실 조선하고 보면은 정을 긍정하는데 일본 같은 데는요 정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정을 믿지 않습니다. 내면은 모르겠고 형식만 갖추면은 그게 예입니다. 음성인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만 갖추면 내면은 묻지 않겠다. 혼내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때마에만 되면은 명분만 갖추면 돼. 그래서 일본 사람들 인사 꼭박한다고 그 깜빡 넘어가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막 편지 보내는데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내면은 모릅니다. 그걸 인정한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면 된다. 몸 인륜사에도 몸만 하지 내면은 묻지 말라는 쪽으로 가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퇴계는 경을 중시했지만 양명 우파도 경을 중시합니다. 추동각이라는 사람 퇴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비교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그렇고
퇴계 선생 저작을 읽고 이 양명우파고 양명학파네. 아까 김원종 대스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모종삽을 읽었던 것처럼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예컨대 퇴계선생의 신경부주는 명대사상을 대표한 책이거든요. 그게 주력의 주와 육상산을 절충하는 입장이고, 정민정의 그 다음에 신경은 진덕서 신경은 송대의 경건주의, 리고리즘을 반영한 건 맞습니다. 그 경이냐 주력을 절충한 거야. 요게 차이인데 퇴계선생도 신경부주를 정말로 저 하늘같이 이래서 부영처럼 섬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의 제자들 선생님 그거 좀 위험합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선을 슬쩍 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퇴계 선생은 양명 우파적인 경향으로 많이 진입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자 한국 사회가 경직화되지 않아서 퇴계 선생은 정말 양명학을 이어받는 대단한 숙학이 안 됐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심정리에서 심을 선을 없애버리고 그냥 통째로 마음을 다 인정하자. 찔찔 짜거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슬픈 마음이나, 그래서 이라고 하는 그 경건주의로 떠나자 했던 게 심정리입니다. 그 이면에는 오성자족, 나는 내 마음이 텍스트고 내 마음이 하늘이고 내 마음이 성현이기 때문에 텍스트 그 별거 아니다. 사서삼경. 내가 내 마음이 텍스트인데 내 마음이 본문이고 텍스트는 풋노트 추석에 불과하다. 이런 전통을 세운 게 양명학입니다. 그게 쭉 밀고 난 게 좌파고요. 심정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헌법 제2조는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 인간은 본선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100% 맞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의 교정이라든지 수정을 검열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실행이 되는 것. 내가 맞다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행동이다 이렇게 했는데 주자하게 못 받아들이죠. 선지후행이나 지행병진의 입장에 보면 알아야지 뭐 면장이라도 하지. 그런 이야기 하듯이 아는 게 먼저 알아라 하죠. 양명 그렇지 않아요. 양지라고 하는 우리 본심은 직관을 한 능력이기 때문에 100% 맞는 거다. 예, 그런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요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사민평등론. 주자학에서는요 상하 귀천의 차별이 있습니다. 양반이고 쌍놈이죠. 양명학에서는 사농공상은 평등하다는 걸 덕의 평등설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대단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어떻게 종놈하고 내 양반하고 같은 거냐? 그건 안 되죠. 그 일본의 근대화 시기고 중국의 근대 시기에도 중국의 선불교하고 양명을 결합할 수 있다는 실천 정신입니다. 자꾸 따지고 뭐 경계선을 두고 복잡하거든요. 그냥 빨리 실행할 때 실행해야 되죠. 또 이게 일본의 사무라이들 사회에서는요, 뭐 책 읽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한 칸에 죽고 바로 징계할 때 징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양명 정신이 훨씬 합리적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근대의 교토나 도쿄대학 탁월한 그 당시 천재였던 교수들은 양명학이야말로 서양의 근대 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동양 사상이다 해서 다 떨쳐버리고 양명학을 정식으로 앉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능화라든지 이능화도 그러고 다카시 도루 같은 다카시도 이능화한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보에서 한국은 주자학, 특히 퇴계학 이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운명론적으로 근대화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운명론을 만듭니다. 소극적 운명론. 그래서 이미 근대화되어가는 일본과 협력해서 일본의 협력에서 하자는 게 대동아 공영권이고 내선 일체론입니다. 그게 그럴 때 뭘 이용하는 조선은 주자학 때문에 더 이상 치고 날 한계에 다다랐다 하는 논조를 만드는데 그래 기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학에서 하나 아동론이 있습니다. 아동론. 양명학은 아동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는 어른과 같은 동심이야말로 진심. 그러니까
어린아이 마음이야말로 천심이고 그거야말로 정말 그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고 하는 성인들, 우리 뭡니까 기성인들과는 차별되는 것이다. 이걸 아동을 엄청 축혀주는 전통은요, 양명 좌파로 이어지고 한국 같으면 해월 채시형 또 소파 방정과 연결되는 것처럼 아이를 때리지 마라처럼 아이야말로 천심이고 아이야말로 진심이고 아이야말로 도가 진리가 있는 곳이다. 이런 전통은 양명이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 존중 전통, 남녀 일야, 이게 명말 청초에 이타고는 남자 여자 똑같다. 다른 게 뭐 있냐? 삼인평론론 이런 부분들은 조선에서 이해하기 좀 힘들었죠. 물론 장계양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여성도 노력하면 그 임윤지당처럼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전통,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 유일한 아시아에서 그 유일한 겁니다. 아시아에서도 여성이 성인이 성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양명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퇴계학과 그 양명학을 갈라서 보는 부분은 그래도 되게 심하긴 하지만은 조금 생각을 시키게 왔지 않은가. 제가 그 영남 퇴계학 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참 꿈같은 얘기죠. 어떻게 영남 지역에 양명학 하는 놈이 퇴계학의 원장을 맡아? 옛날에는 목 잘려 죽었습니다. 장살당해서. 그런데 그래도 이게 영남 지역에 우리 여기도 동산 유인식 선생이 무슨 협동대학 만드시고 한 그분이 지형합의를 이해했잖아요. 또 그 임청각 한 그런 전통 그쪽으로 가면 그 양명학 전통이 상당히 강하게 근대에 파고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걸 생각, 특히 한국의 양명학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아나키즘하고 깊이 관련돼요. 아나키즘. 또 하나 조선의 양명학은 어문학, 음운, 훈민정음의 어문 연구 아주 깊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뜨리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지 역시 서민 정신과 민족의 소리, 음성 이런 것을 존중하는 전통이 민족주의적인 게 있는 거예요. 추자는 어차피 저쪽 추자 쪽 전통이지만은 우리는 독자적으로 다시 어문의 전통에서 민족의 정서 또 개체의 생명이 바라는 음성 이런 것을 존중하는 전통 속에서 어문을 존중하는 전통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퇴계선생도 한글로 아마 유학자 중에 한글로 쓴 자료가 남아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퇴계선의 도산 12호 한글로 혼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넓게 지성사 넓게 보면요 양명학적인 전통과 호흡하는 게 있습니다. 저보고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퇴계 선생님이 세계 지성사에서 이런 인문과 문예의 전통과 휴머니즘 전통에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걸 같이 해야 돼요. 양명학이라 해서 뭐 아직도 사문난지 이건 좀 구닥다리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양명학은 이해 의식이 부재, 이치 이자. 고토이스토토처럼 신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것처럼 이치는 죽었다라고 신정리라고 하고 단정 내린 것은 이치에 대해서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 그 말은 이제 인간 너 자신이 네 자신의 너 몸과 마음을 믿고 한번 치고 나가봐 하는 게 양명학의 뭡니까 선언이죠. 그에 대해서 퇴계선이 그래도 마지막에 이라고 하는 전통, 그래도 그러니까 인간의 그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욕망성보다는 도덕성이 소중하지 않냐. 그게 리딩해가는 사회야말로 좋은 거다. 하는 게 기본 논지지만, 그러나 양명 우파에서도 그 부분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양명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퇴계 선생은 우파적인 맥락에서 좀 이렇게 음숙주의를 취했고, 그리고 자기 성찰이 아주 탁월하게 자기 성찰로 가신 분이다. 근데 참고로 이제 한 1분만 더 말씀드리면요, 일본에서는 좌파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양명학을 먼저 좌파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근데 그 초기에 받아들인 낙가의 토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퇴계성의 숙흥 야매잠도를 공부했어요. 최근에 제가 밝혀냈습니다. 그 낙가의 토주의 초기 에도 시대의 그 중기에 그 사람들이 퇴계의 전적을 읽었다는 이 대단한 겁니다. 경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그 낙가의 토주란 사람의 책에서는 신정리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결국은 인간은 이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늘 같은 존재인데 걸러 먹었고, 인간은 욕망으로 가고 욕망에 빠질, 악의 구름텅이로 빠질 요인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쿨하게 그 낙가의 토 그렇게 하면 인간의 성의론 할 때 의미할 때 의자, 마음이 바라는 것은 악의 소구료, 악마, 사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자기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자력이라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무릎 꿇고 하느님한테 빌어야 된다고 하는 타협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성의론에서 의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인간의 내면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내면을 못하고 무조건 꿇어 앉아서 하늘에게 빌고 대신에 인간끼리 잘 살면 된다. 딱 여기 천인분리를 딱 시켜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동학도 그렇고 근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도 내면의 하늘을 믿고 우주가 하나 된다는 걸 믿고 이렇게 지켜온 전도 퇴계전통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은 대신에 경은 그래도 경건함과 좀 긴장감이 있는데, 양명학은 그런 긴장감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제 네가 주인공이니까 내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너는 얼마든지 자력적으로 세상을 구축할 수 있어 라고 한 게 양명학입니다. 퇴계 선생은 이제 그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성현이 옆에 있는 것처럼 개미집을 밟는 것처럼 어디든 조심조심 해야 된다. 그 조심의 전통. 뭐 또 양명학은 성실하게 살아, 성심껏 살아라. 이게 큰 줄기에서는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어줍지 않게 실력이 안 되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실력이 딸리면은 이게 그 말이 길어지면, 최근에 제가 서예 선생을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서예 선생이 양명학에 대단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도문학과 존덕성 할 때 그거를 의외라도 절충하려고 했던 분이 서예 선생입니다. 그래서 서예는 한편에 양명을 받아들이고 한편에는 양명학을 비판하지만, 서예 선생도 양명학 우파적인, 정통파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제가 양명학 논문을 그 서예 선생 몇 편을 쓸 생각인데, 뭐 재미있게도 퇴계 선생 문화에서는 양명학에 깊이 발을 들여놓았던 분이 서예 선생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